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죠. 5G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에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 경제지표도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로 덱사메타손이 효과가 탁월하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 부분은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의 현재 핵심 포인트는 당연히 뭐 짚어보고 가야겠죠.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공지드리면 저희 6개월 모집, 유료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수는 기다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 가입 및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6개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연말이 되죠. 그래서 따뜻한 연말 보내실 분들이 좀 많이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죠. 상반기에 코로나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고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굉장히 따뜻하게 보내면서 코로나 같은 그런 대형 이슈가 있었지라고 회상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에 좋은 시장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이제 시황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 25,500포인트 회복시도 나오고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면서 중요한 것은 이 음봉 상단을 넘어가 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넘어가면 이 갭을 한번 메울 거예요. 27,000포인트를. 그러면 이 갭을 메우고 안착되느냐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저항을 받느냐, 돌파해서 안착을 하느냐. 그래서 27,000포인트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당연히 1차적인 목표는 이 음봉 상단인데 이 정도는 해줬어요. 전에. 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해줬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27,000을 돌파를 못하더라도 한 번 두들겨 줘야 그 다음에라도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지금 뭐 추세를 잃지는 않았다. 이 급락이 나오면서 한 차례 조금 좀 우려감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2차 팬데믹에 대해서 이 경기부양책을 내놨고 또 소매 판매를 비롯한 경제 지표가 좀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매 판매 같은 경우, 소매 매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경제 지표 보실 때 미국이 경기가 안 좋다가 회복되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경제 지표 1차적인 지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고용 지표다. 미국은 그래서 고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도 신경 많이 쓰시죠. 근데 조금 더 강하게 신경을 쓴다. 1차적인 문제로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소매 판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신규 주택 착공 건수 뭐 이런 쪽으로 보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제가 기존에 순서대로 요 세 가지 정도라도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고용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래도 두 번째 소매 쪽이면은 신뢰도가 약간은 떨어져요. 고용이 화끈하게 회복되고 소매가 회복되면 좋은데 물론 고용도 개선은 되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고용 개선, 소매 개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숨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매 판매가 이제 5월에 뭐 마이너스 14.7%에서 이번에 예상치는 8% 정도 플러스 8% 정도였는데 예상치를 거의 서프라이즈하게 뛰어넘었죠. 17.7% 정도로. 그래서 신뢰성이 아직 뭐 아주 강력하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그래도 회복될 가능성은 엿보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해석은 무리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다. 고용 지표와 소매 지표가 회복되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5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이제 4월에 마이너스 12.5에서 이제 예상치는 2.9%였는데 요거는 살짝 미달됐어요. 그래도 개선은 됐죠. 그래서 1.4%로 해서 2.9%에는 못 미쳤지만 개선은 됐다. 요건 산업 생산이고 그리고 뭐 주택 시장 지수 같은 경우도 예상치는 37에서 한 45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돼서 호조가 발표됐습니다. 58쪽으로 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거기에 그 인프라 투자, 5G를 비롯한 기반 시설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면서 이제 부양책을 계속 쓰겠구나라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파워로장 쪽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도 기축통화국으로서 뭐 큰 폭으로 발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죠. 그럼 경기부양책은 계속 쌓여 나간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덱사메타손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관심을 좀 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2,000명 대상으로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치명적인 환자들이 조금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치명률을 대폭으로 낮춰주는 효과,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 중에 2,000명에게 투여하고 투여받지 못한 환자 4,000명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굉장히 뭐 결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퍼져 있는 약품이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가지고 더욱더 이제 각광을 받는 것이죠. 물론 뭐 세계적으로 풀리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뭐 알아서 이거 뭐 가격이 지금 뭐 7,000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7,000원대다 얘기 나오는데 뭐 만 원 하든 5만 원 하든 10만 원 하든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뭐 무리한 가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 세계 모든 인종에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표랑 투자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영국에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가 좀 작용을 해서 다우지수가 2% 정도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800포인트 돌파 시도는 나올 겁니다라고 했는데 뭐 갭으로 돌파해서 지지력 테스트까지 속도가 좀 빠르게 해서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800포인트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만스닥은 뭐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죠. 예,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전일 북한이 이제 한 차례 남북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이제 도발이 시작됐죠. 그래서 한 차례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환율을 좀 보시라고 했어요. 환율을 봐야 되는 시기가 있고 안 봐도 되는 시기가 있는데 평소에는 제가 뭐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최근에 이 1190원 이탈하는지는 잘 봐야 된다. 근데 저는 한 번에 이탈은 어렵다고 본다.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감이 좀 희석돼야지 이 1190원 이탈해서 환투기 세력이 요 원화 약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90원에서 1220원 사이 정도 이렇게 밴드가 나오면은 요 구간이 되죠.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경계감을 갖고 북한 이슈로 해서 혹시나 21선 넘어서 1220원을 넘어가지 않나 이 부분을 좀 보고 있었는데 장중에는 분명히 우려감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윗골이 되고 내려왔습니다. 환율이 그렇게까지 좀 무리하게 급등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요. 환율이 오르긴 했지만 상승은 나왔지만 우리가 좀 우려한 만큼의 1220원을 넘어가지는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다라고 보시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당연히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급락이나 이런 부분 나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보합권 등락 정도로 오늘 시장은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개장 초에는 하락 쪽으로 조금 내려가기도 하고 장중에도 지지역 테스트는 나왔는데 그래도 굉장히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빠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도 흐름이 빠른 게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르면 여러분들이 항상 느껴지시는 감정은 불안감이에요. 시장이 하락도 빠르고 상승도 빠르고 하면은 하락할 때는 손실이 가중될까봐 불안하고 상승할 때는 여기가 고점일까봐 여러분들이 불안감이 가중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번 조정 뭐 건강하게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선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게 조정이 나온 다음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온 다음 이렇게 누워서 늘어져 가지고 기간 조정이 길게 나오면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가격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 언젠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근데 하락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안 올라가고 옆으로 그냥 횡보만 쭉 하면은 이것만큼 사람 미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또 이제 좀 여유보다는 좀 빠르게 좀 움직이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다들. 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내기 같은 데 하시는 분은 있는데 한두 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빨리빨리 정신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좀 빠르게 흘러가는 부분, 반등도 좀 빠르게 나오기를 원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장 속도가 빨라지는 건 불안감을 형성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히려 내가 오래 안 기다려도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셔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위쪽으로 돌파하느냐 아래쪽으로 내려가느냐 지금 요 갇혀 있는 구간에서 저는 위쪽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뭐 결과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50포인트만 이탈 안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가지도 않고 바로 반등이 나온 모습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동향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기존에 하도 읽어드리니까 이제 눈에 좀 잡히시죠? 자, 코스피 주식 외국인들이 매도 안 했습니다. 북한에서 저렇게 도발을 할 정도로 강력하게 표시를 하면은 불안하면 외국인들이 먼저 도망가요. 외국인들 안 도망갔어요. 외국인들 매도한 게 없어요. 자, 코스닥 주식 좀 매도한 거 아닙니까? 전일 4천억 매수를 했는데 이 정도 매도했다고 불안해하시면은 흐름을 안 보는 거죠. 제가 계속 추세 흐름을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추세를 보고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뭐 계속 매수 들어오다가 뭐 한 차례 이렇게 뭐 1,000억 정도 그저께 1,300억 매도 들어왔다고 외국인들이 뭐 지금 현재 뭐 매도가 뭐 강력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5월 뭐 초부터만 봐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4,300억을 매수하고 있다. 기존에 코스피 엄청나게 매도하던 공포심이 일어나게 매도하던 부분에 의하면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좀 관심을 갖는 것 같다. 750포인트 이후의 시대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100억 그래도 매도했어도 어제 4천억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저께 뭐 1,300억 매도한 것도 사실 그 전날 1,300억 매수한 정도 조절하는 수준이죠. 그럼 최근에는 매수가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식 매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쉬었어요. 쉬면은 어떻다? 기존에 쌓여있는 포지션은 굉장한 어마어마한 상승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얼마 안 됐으니까 기존부터 보면은 분명히 롤오된 물량이 많을 텐데 3월 만기 이후부터 11만 계약 가까이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략 계산을 때려보면은 과거에 한 3, 4만 계약만 매수가 쌓여 있어도 상승장이 연출이 됐는데 10만 계약이면은 외국인들이 만약에 장이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닐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니면 조정 나오기 전에 외국인들이 뭐 하루에 뭐 2만 계약씩, 15,000계약, 2만 계약씩 이렇게 연속적으로 청산을 한 후에 이제 하락이 나오면은 그 정도면은 이제 좀 수긍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매수 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만 봐도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앞으로 3개월 9월까지만 봐도 중간에 뭐 흔들림은 나올 수 있죠. 상하파동은 나올 수 있어도 추세는 위쪽 방향으로 또 강력하게 그냥 위가 아니고 강력한 위쪽 방향 상방향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 수급 보면은 돌파될 가능성 시간 문제지 언제 돌파하냐 문제지 2200, 2030 요 구간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옵션 동향 같은 경우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콜옵션은 매도하고 풋옵션 매수하면서 상승 포지션을 막고 하락 포지션을 열어주면서 우려하신 분들이 좀 있었을 텐데 정반대되는 콜옵션 매수는 상승 포지션이죠. 그럼 위쪽 방향 위로 돌파하는 걸 열어준 거예요. 콜옵션은. 그리고 풋옵션 매도는 하락 포지션을 청산한 거죠. 내려가면 좀 부담이 되는. 물론 뭐 풋옵션 매도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13억 정도면은 대신 콜옵션이 조금 의미 있는 숫자가 들어왔고 그리고 선물 상승 포지션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면 오늘은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외국인들 포지션만 보면은 위쪽 방향을 조금 다시 한번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신 수급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추가된 정도는 아닌데 개선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도 저렇게 북한 관련 이슈가 저렇게 도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정적으로 움직이네.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더 반응을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 오늘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740에서 750포인트 한 차례 돌파 시도 나온 후에 급락, 그리고 나서 빠르게 회복이 나왔죠. 시장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740, 50 요 구간을 오늘 다시 두들기면서 21선 회복 시도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요 사이에서 조금 쉬어가도 되고 685부터 시작해서 뭐 750 사이 이 구간에서 박스권 그래프 조금 쉬어도 되고 750을 빠르게 돌파하면은 조금 더 이제 뭐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 뭐 코스피 양대지수 모두 양호하다. 지금 단기적으로 눈앞에 이렇게 리스크들이 뭐 하나도 이렇게 나열될 수는 있는데 저 멀리 저 앞에 있는 숲을 좀 넓게 보면은 굉장히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과도한 하락이 나와서 공포감이 발생하면은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상반기만 돼도 꽤 많이 생각보다 회복이 빠를 수 있고, 하반기 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연말을 맞이하면서 올해 초에 코로나 이슈로 속 좀 썩었지라고 회상할 정도로 기분 좋게 회상하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올해 시장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 지수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연말까지 봤을 때도 역시나 외국인들의 저 엄청 어마어마한 상승 포지션을 생각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직까지는 크게 어긋난 건 없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뭐 하루하루 이렇게 뭐 제가 예언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일 지수를 모두를 맞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런 걸 원하시면은 투자 전략, 투자 분석을 하는 제가 아닌 점집을 가시는 게 맞고 저는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투자 전략은 내 하루하루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이 추세는 위쪽 방향이라는 것. 그리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돈이 제일 많고 시장 지수를 드리블을 하는데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한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체크하셔도 단기적인 흔들림에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불안할 수 있는 구간은 맞아요. 왜냐? 좋을 때 이슈거리를 만들어야 뭐 기자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뭐 생각을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하면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팩트를 보는 게 중요해요. 팩트를. 팩트를 보는 게 중요한데 현재 팩트는 어떻다? 경제 상황 안 좋다. 최악이다.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경제 쪽만으로 평소에는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중요하지 경제가 회복되는 부분 이 부분은 빠르면 도움이 되는 것이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또 1조 달러 뭐 지난주 후반에는 2조 달러 이상 뭐 3조 달러 이상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이걸 끌어올리는 겁니다. 시장에 돈을 풀어서. 그러니 순수하게 경제는 안 좋은 게 맞아요. 경제가 좋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제는 안 좋은 게 맞고 언제 회복되느냐, 좀 빠르게 회복되느냐. 트럼프 말처럼 뭐 강력한 뭐 회복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로켓식 같은 역대 볼 수 없는 회복이 될 것이다. 뭐 정말 그렇게 회복될지 아니면은 파월 의장 말처럼 좀 완만하게 V자 회복은 없고 천천히 꾸준하게 회복이 될지 이 부분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회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뭐 임시치료제든 아니면은 오늘처럼 이제 덱사메타손이던 이렇게 치료제를 계속 찾아가고 있다는 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완치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코로나에서 중요한 것은 중증 환자, 뭐 치사율 같은 부분만 좀 제어가 돼도 굉장히 양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렸다고 위험하다 이러진 않죠. 감기도 전염이 되는데. 근데 코로나는 이제 이게 치명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해당 부분만 해결이 돼도
치료제로서 굉장히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덱사메타손에 대해서 이제 좀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확인이 되고 또 계속 말씀드린 인종 같은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임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인종 모두에게 통용되는 이런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개발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에 대한 공포는 조금 점점 벗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메르스 같은 경우도 아직 치료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완화되기만 해도 공포심만 제어를 할 수 있어도 충분히 뭐 지금 상황에서 경제는 꾸준히 회복될 수 있다. 이 개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 동향 간단히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뭐 급락 나온 다음에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뭐 추세가 뭐 완전히 이탈되거나 하진 않고 여기서 좀 위험한 감은 있었어요. 이날은 위험한 감은 월요일 날 있었는데 바로 회복된 거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뭐 5G 말씀드렸으니까 보면은 이제 5G 뭐 대표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뭐 한 종목만 보면은 뭐 볼 수 있는 건 에이스테크가 되겠죠. 에이스테크가 오늘 10% 이상 상승하면서 8,700, 8,800원 저항 구간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멋진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급락이 시장 영향력으로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영향력으로 밀려도 빠르게 이렇게 회복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HFR이나 뭐 이런 종목들 좋았었고 그리고 뭐 반도체나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뭐 이오테크닉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들 중에 이오테크닉스나 유진테크 이런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이 종목은 10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올해 12만 원 부근까지 갔었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밀렸는데 이제 뭐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월요일 날 이제 뭐 블랙먼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급락이 나왔을 때 시장 영향력으로 밀렸지만 이 부분은 또 바로 회복을 해서 85,000원 위쪽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고 탄탄하고 뭐 지금 업황이 개선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회복이 좀 빠르다. 급락이 나와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유진테크도 이런 시장에서도 코로나 이전 지수 회복하고 위쪽으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뭐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좋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남북 경역주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저렇게 거의 무력 시위하는 수준이잖아요. 남북 개성 공동연락망을 이 사무소를 폭파했다라는 것은 강력한 도발일 수 있고 군사 전진 배치하고 뭐 한다는 것은 뭐 강력한 도발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전쟁을 요하면은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선빵이 중요하다라고 소위 이렇게 속된 말로 선빵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습 공격이 중요해요. 6.25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가슴 아픈 일인데 이때도 기습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초반에 확 밀고 들어온 대응을 못한 거잖아요. 기습이 아니고 저렇게 본인들한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놓고 나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2판 4판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득 보는 게 뭐가 있나요? 북한에서 전쟁을 정말 일으켰어요. 그럼 북한은 뭐 나만 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득되는 거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하는 게 있는 것이고 본인들 힘들다 좀 관심 끌기 거기에 이제 후계자 구도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김여정 쪽으로 해서 좀 힘을 실어주는 이 부분을 전 세계에 한번 각인시키는 부분 정도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서 도발을 하고 뭐 불바다 얘기하고 뭐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요즘에 뭐 발사체라고 얘기하는데 발사하고 하면서 도발을 하면서 주목을 끌었죠. 이목을 이제 집중시키고 본인들의 이제 의사를 표현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경합주들이 뭐 하한가 이런 상황이 나오면 하한가 2방 3방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하락은 나왔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는 있네 라고 해서 하락은 나왔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 전쟁에 대한 위험 정도까지 생각하진 않는 거예요. 아까 환율 동향 보여드렸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 보여드렸죠.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안심시켜놓고 전쟁 나면 어떡합니까? 물론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정말 작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높은 퍼센테이지를 이제 뭐 대부분이 안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과거 사례랑 모든 걸 봤을 때 이 부분을 정말 이제 소수의 입장이고 작은 퍼센트율을 가지고 큰 거를 다 이렇게 덮으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너무 우려감을 가질 필요 없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로 북한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방산주들은 다 내려오고 경업주들은 뭐 다시 한번 또 뭐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경업주들이 안 밀려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포인트는 추세를 꺾을 만한 정도의 리스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 부분이 좀 2차 확산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치료제 얘기도 나오고 뭐 개선점이 나오고 하면서 그래도 점점 완화되는 부분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더 장기화돼서 뭐 올해 끝까지 가도 계속 뭐 봉쇄 상태가 되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구간은 나온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최근에 좀 불안감 있는 이슈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또 기자분들께서 이제 좀 강력하게 표현을 하셔서 좀 불안감이 가중됐다라고 해서 이 팩트를 자꾸 이제 가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추세를 보시고 수급을 보시고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뭐 절호의 기회다라고 과거에 말씀드린 거죠. 지금 새로 말씀드린 게 아니죠. 제가 한 3달 전쯤에 4달 전쯤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점점 그냥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변함없어요. 연말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도 뭐 단호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저는 반등 구간이 1950 정도까지만 빠르게 나와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구간 여기까지 상승 나왔을 때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등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2200, 230, 요 구간까지가 반등이 나왔다. 제 생각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은 강력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2220에서 30 요 구간을 돌파하면은 여기까지는 하락에 대한 반등이었고 이제는 상승 흐름으로 되돌릴 수 있다. 상승이 나오면 진짜 좋은 시장이 나오고 여기부터가 정말 좋은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종목이 반등 구간에서는 반등장의 특징은 모든 종목이 다 올라요. 어떤 종목이든 조금 오르느냐 수익률의 차이예요. 바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오르느냐 아니면은 크게 오르느냐 이 차이예요. 수익률의 차이. 요 정도냐 요 정도냐 수익률의 차이고 대신 상승장이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치사한 시장을 맛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은 정말 치사한 장이에요. 왜? 정말 선별적인 종목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어제도 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뭐 전차군단이 전기전자 자동차만 움직였다. 나머지 섹터는 다 오히려 하락한 섹터도 많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뭐 차화정인이 70주니 자동차 화학 정유니 아니면 70주 이 자동차 화학 정유 전기전자 쪽에서 7종목만 올랐다. 나머지는 보합이거나 내려갔다라고 해서 70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치사한 장이 굉장한 차별화장이죠. 차별화는 치사한 거예요. 차별대우 자체가 치사한 거잖아요. 차별화장이 펼쳐진다. 그러니 지금부터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불안해하기보다는 올해 멋진 연말을 생각하면서 좀 종목을 선별적으로 좀 추려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해서 재구성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포트폴리오 재구성하기에 아주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시고 소외주들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올해 좋을 종목들로 구성하시면서 뭐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아주 여러분들이 좋은 시기를 보낼 수 있다. 요 말씀 드리고 저는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적으로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